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좀 정의하긴 그럴 것 같고, 저는 애초에 입사 지원을 할 때 AI 직무로 입사를 해서, 어, 직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하지만 AI 엔지니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어쨌든 LG CNS AI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음, 네. 왜 안 넘어갈까요? 됐다. 네. 이제 저의 사원증 사진이자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사진을 첨부해 봤습니다. AI 엔지니어가 너가 뭐 하는 거냐?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네모칸에 있는 게 제 그 링크드인 소개란이에요. 거기에 적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리면 passionate 하다 about creating new value for customers through technology. 그래서 statistics and data science에 전공을 했고 딜리버링 한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백엔드 디벨롭먼트 솔루션을 네, 딜리버링 하고 있고요. 특히 in the financial s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LG CNS에 AI 센터라는 조직이 있어요. AI 센터라는 조직 내에서 특히 금융이랑 공공 분야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 AX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정확한 팀 이름은 LG CNS의 AX 애널리틱스 팀이고요. 저희 회사에는 잡 타이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저는 AI 사이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X 애널리틱스라는 팀 이름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뭐냐라고 하시면 전통적인 DS 영역, 데이터 분석, EDA 아니면 MLDL 모델링 하는 영역이 이제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원래는 이게 조금 니즈가 많았는데 이제 AI가 계속 뜨면서 이런 MLDL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적어져서 이 과제들 자체가 많이 적어져서 근데 그 소수의 과제들도 조금 커버를 하고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우리 그래도 뿌리가 DS다라고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제나 업무도 있으면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AWS 글루, 람다 이런 것들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업무가 이거인 거고요. 그리고 제일 메인인 게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 LLM 이용한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랭그래프, 랭체인 이런 거 이용한 에이전트 개발, 솔루션 전달 이게 제일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SI 조직이고 이행 조직이라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고 사업을 따오거나 수주하거나 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제가 속한 팀은. 근데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무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 원래 유지 보수는 저희가 개발을 해놓으면 유지 보수하는 조직에서 원래 또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좀 모니터링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있고 뭐 디버깅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이거 사업 큰 거 따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고객사한테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안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에도 만약에 공수가 부족하다 하면은 잠깐씩 이제 불려가가지고 제안서 쓰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 4번에 로깅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에 이제 계속 로그가 쌓일 거잖아요. 근데 그 로그가 한 파일에 계속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텍스트 파일인데도 70메가가 넘어서 엄청 뚱뚱한 파일이 됐고,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열어보면서 에러가 떴는지 검색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업무가 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하자 해가지고 그 로그 파일이 예를 들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단위로 그 날짜 단위로 분리돼서 애초에 작성이 되게 만들고 만약에 에러가 뜨면은 저희 사내에 그 저희 팀에서 쓰는 팀즈라는 메신저로 그 알림이 바로바로 와서 우리가 바로 검색하지 않고 어 그냥 에러가 뜬 거를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LG CNS에서 그래도 왔으니까 회사 홍보를 조금 네. 그래서 저 지금 애사심이 있는 상태라서 회사 홍보를 LG CNS 희망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뻥 아니고 지금 사실 저는
CNS에서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CNS에 연대생이 많이 없어요. 신기하게 고대생이랑 서울대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둘 카르텔이 있거든요. 고대 카르텔, 서울대 카르텔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대 카르텔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연대생이 없으니까 많이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회사 홍보 가져왔습니다. 저는 주 2회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재택하고 싶은 날에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어, 몇 시에 출근하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가는 걸 좋아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오후가 길어서 너무 좋고, 원래 4시 퇴근이면 3시 반에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후가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복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머리 색깔, 뭐 내가 입고 싶은 옷, 이런 거 누가 통제하면은 그 조직에 좀 정이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내 마음대로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가도 된다.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건 정말 제가 저희 회사, 저희 조직에 마음에 들어하는 점인데, 팀장님이랑 선임님이랑 저는 사원인데, 같이 회의를 하면은 정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요. 그래서 진짜 감동했어요, 저는. 내가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성취감이 있는 업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도 그렇고, 로깅 시스템 개발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했던 개인적인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되게 좋았고, 재밌고, 성취감 있고, 다음 업무는 뭘까? 기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존경스러운 리더, 둥글고 합리적인 동료들, 소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데요. 재택근무, 자유출퇴근, 복장, 조직 문화. 이게 사실 팀장님이 이거를 통제하시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말 좋은 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미래 팀장이 되면 이런 팀장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존경스러운 리더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둥글둥글하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어떤 집단에 또라이가 없으면 그게 난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리고 동기들이 막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뭐 사회에서 만난 뭐 사람들은 뭐 친구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지금 동기들이랑 진짜 친하게 지내고 동기들이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21에서 24학번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나이가 02에서 아닌가요? 살이죠? 0에서 05 이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제 동기도 물론 여자애들이지만 02, 03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망편은 안 적었어요. 마지막에 Q&A 타임에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안 물어보시면 넘어가는 걸로 하죠. 네,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 이거 조금 가리는, 네. 네, 사전 질문. 대학원을 갈 때 기대하고 간 것과 실제로 얻은 것, 기대했지만 없던 것. 처음에 박사를 목표로 했던 이유와 전환한 이유. 네, 궁금하실 만하죠. 대학원을 3년 반이나 7학기까지나 다녔으니까요. 근데 저는 왜 대학원에 갔냐? 저는 그냥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취업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회피하고 싶은데 하면서 회피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몰라 일단 이거 미뤄 이러고 대학원에 가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그 석사, 박사 이게 멋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뭔가 멋있다. 그리고 연구한다 이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선망으로 사실 별 생각 없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써봤냐면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유로 진학을 선택하시지는 말아라.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저는 대학원 간 걸 후회하진 않는데, 취업을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대학원을 간다.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목적으로 갔으니까, 실제로 얻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역시 학위겠죠. 연세대 통계학 석사가 됐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과에서 통계학과로 복수 전공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인 것 같은데 복수 전공도 사실 비슷한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사회학과 단일 전공으로는 앞으로 뭔가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복수 전공을 하자니 이제 통계학과 그때 막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엄청 뜨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 뭔가 있어 보인다. 저 있어빌리티 좀 중요해가지고 아 가자 하고 바로 응용통계학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얻은 게 뭐가 있나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학위 말고 내가 뭘 얻었을까? 여러 논문 읽어보고 뭔가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수리통계학 문제를 풀면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또 대학을 오래 다녔으니까 학교에서 비록 포스터 발표지만 포스터 발표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언제 제가 또 강의를 조교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 교수로서 강의를 언제 해보겠습니까? 강의 경험이 제가 대학원에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물론 좋은 걸 얻었죠. 근데 얻었는데 이걸 보고 혹시 대학원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걸 얻을 수 있죠. 근데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얻을 만한 게 내가 2년 동안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얻을 만한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 저는 연구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로망. 아, 뭔가 연구자, 학자 너무 멋있어. 아카데미에 난 남아있고 싶어. 이런 막연한 로망만 있었지. 논문 한 편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와 이제 논문 작성의 절반 이상이 라이팅, 실제로 글을 쓰는 거. 글을 쓰고 그 글을 수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뭐 어디 배치할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할 때도 연구 과제를 딱 잡고 시작을 해서 막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전처리하고 코딩하고 여기까지는 진짜 재밌고 진도 잘 나가는데 글쓰기 시작하면은 진짜 너무 재미없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에 대한 역량이 매우 부족했고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통합 과정에서 석사 과정으로 그냥 돌리고 석사로 이제 7학기까지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엔지니어, 물론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가 되기 위해 석사 이상 학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면 아니요, 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석사 이상 학위가 필수적인 분위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필수인 분위기, 일단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전혀 아니고요. 학사인 친구들도 많고, 학사라고 해서 뭐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라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본인이 뭐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는 빅테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박사 학위로도 부족하고 미국 박사 학위 정도는 따야겠죠? 그치만 그냥 국내에 있는 그냥 뭐 대기업 이 정도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AI 엔지니어 뭐 등등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석사 이상 학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학원과 바로 취업이 고민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석사는 어중간하다는데 할 거면 박사까지 해야 할까요? 네.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석사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년 동안 내가 직업이 사실 없는 거죠. 학생으로 지내도 될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나 그래도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고, 연구라는 거 할 수 있고, 논문이라는 거, 비록 석사 졸업 논문이지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나름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 정도 이유?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뭔지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나 학사는 조금 간지가 부족하다. 석사 하고 싶다. 또는 취업 시에 석사 2년 경력을 인정받고 싶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지만요. 이런 이유로 석사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신입으로 들어갈 때 석사가 경력이 2년 인정되냐 안 되냐는 회사마다 다른데 LG CNS 같은 조금 IT 회사들은 대부분 석사 경력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입이지만 지금 회사에서 3년 차이고 3년 차라서 내년에 선임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두 번째 문단이 이제 중요하죠. 석사와 박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사, 석사 간의 차이보다 석사, 박사 간의 차이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를 할 것인가는 석사는 어중간하다는데 할 거면 박사까지 시원하게 고? 이 정도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패의 산증인이 있잖아요.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에 기하셔라. 제가 알기로 물론 이거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석사 과정으로 그냥 입학을 했다가, 한 3학기쯤에, 나 박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뭐 다시 박사 입학 시험을 쳐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프로세스로 빠르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대 석사 과정 도중에 박사 과정까지 이어서 진행하기는 비교적 쉬운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루트로 박사는 비교적 신중히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현업과 취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기존 개발자들에게 필요했던 역량 중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도 신입사원이고 입사한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고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감히 뭐 이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LLM이 있으니까 손코딩 능력이 예전보다는 덜 중요해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술 역량이라는 거는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이건 필요 없다. 더 이상 안 키워도 돼.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는 워낙 출중한 분들 많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개발자들 일할 때 중요한 거는 어느 직장인들과도 마찬가지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 납기 준수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제때 보고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만약에 곧 취업을 하신다면, 또는 대학원에 가신다고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랑, 그리고 이제 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성과가 났다. 이거를 사실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상사,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서는 교수님이 상사잖아요. 교수님이나 팀장님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러핑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 자세히 어필을 하는 건 좋은 것 같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네요. 네, 학부생 시절부터 어떤 역량이나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요? 취업 비결이 무엇인가요? 자격증 도움 되나요? 왜 그런 직무를 선택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한 대 묶었는데, 어, 음, 경험은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다다익선이겠지만, 경험 숫자가 아니라 거기서 배운 거, 레슨 런드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기록을 잘해두면 유기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저는 대학원생 때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은행이랑 저희 연구실이랑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이제 대학원을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내가 대학원생 때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한국은행 관련한 과제를 하나 했다. 내가 해보니까 나는 대학원에서 연구보다 이런 기업의 실무, 현업을 하는 게 훨씬 잘 맞더라.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박사까지 했음에도, 박사 과정이었음에도 대학원 그만뒀다. 그리고 내가 박사 과정까지 있었는데, 어느 모 기업에 전환형 인턴으로 들어갔다. 내가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내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제 서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나는 현업이 맞더라. 그래서 저는 현업 특화자입니다. 저는 실무를 잘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약을 파는 거죠. 자소서에서. 그래서 취업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받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제 하반기에 취준할 때 한 40군데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최종 합격한 건 LG CNS밖에 없거든요. 서류 탈락도 많이 했고 1차 면접 탈락도 했고 최종 탈락도 했어요. 그래서 취업 비결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고객 중심 마인드라는 거를 항상 견지를 하고 자기소개서에도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이 고객인 SI 기업이다 보니까 이 LG CNS의 고객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현학적인 기술적인 걸 막 나열하거나 나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음, 기술에 깨어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이만큼 나는 고객의 니즈를 알고 있고 그래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구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에서 했던 일도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서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했던 일도 사실 마케팅을 하지 않고 그 사내 시스템 자동화라든지 거기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뭐 수집하고 싶은데 항상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는.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없냐. 이런 거 있으면 뭐 크롤링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 조직은 그 제가 인턴했던 조직은 데이터 리터러시가 아예 없는 조직이었어서 이 사람들이 내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난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렇게 부족한 조직에서 내가 그 팀원들, 그 구성원들의 말을 듣고 구성원들의 필요를 내가 듣고 그걸 내가 구현을 해냈다. 이만큼 나는 고객이 필요한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썼고 LG CNS가 아닌 다른 회사도 당연히 그 회사에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맞춤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강조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현학적이지 않게 그리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IT 기업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금융권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데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금융의 뭐 메인 부서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회계, 재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IT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도 사실 IT 조직이 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도메인은 전문가지만 IT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잘 의사소통할 수 있다. 라는 역량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률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붙으려면은 결국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진짜 면접관 간의 케미, 궁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짧게 말하면 운이에요. 그래서 운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거는 저는 면접에서 최대한 솔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꾸며내거나 아닌 거를 맞다고 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LG CNS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받은 질문인데 어, 야근이나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저는 야근 절대 못하고 저는 정시 퇴근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저는 저 워라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야근, 워라밸 이런 거는 조직과 개인이 서로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 개인이 무조건 조직을 위해 희생할 수도 없는 거고, 조직이 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줄 수도 없는 거겠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야근하면 할 수 있다. 그, 그치만 그 내가 야근한 거에 대해 알아주는 조직을 원하고, 내 야근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는 조직을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이 대답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면접에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냥 묻어놓고 저 야근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야근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오히려 면접에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이 제가 제일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질문인데요. 저한테 제가 AI 직무로 지원을 했다 보니까 AI 직무는 보통 개발자들, 그러니까 찐 개발자들이죠. 저는 사실 통계학과니까 아직 개발자라고 불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AI 직무에는 컴퓨터 공학 전공의 지원자들이 훨씬 많다. 찐 개발자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본인이 DS 전공자로서 약점이 있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해 일단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인정한다면 그럼 본인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DS 전공자로서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황을 했지만 이제 열심히 대답을 했죠. 그냥 저는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제가 아직 컴퓨터 공학에 대해 몰라서 개발 지식은 부족하지만 인정한다. 그런 지식 부족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이제 EDA 해서 그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들 개발자들이 부족한 통계학과로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나만의 레슨 런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여러 개를 뽑아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고 어, 이거 나만의 특색 있는 강점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하시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질문 아무거나, 아무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절망편이요? 아, 어떤 게 제일 절망적일 것 같으세요? 이 중에? 음, 정말요? 재택은 포기할 수 있다? 네. 절망편은 이제 CNS가 7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다는 거지. 다른 조직도 이렇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게 네, 절망편입니다. 어떤 팀장님은 엄청 수직적이실 수도 있겠죠? 엄청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기조 자체는 나름 수평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현대자동차라던가 뭐 금융권이라던가 이런 데는 진짜 보험사라던가 그런 데는 진짜로 약간 군대식 문화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그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 이제 좀 조직 문화가 굳어 있다라고 경직적이다라고. 근데 적어도 CNS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평타는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없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그 CNS에 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 한 80명 되는데 그중에서 사원으로 입사한 친구도 있고 연구원으로 입사한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연구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지원했을 때 인사팀에서 보고 이 사람은 연구원이 맞겠다 하면은 이제 연구 조직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걸 원하면은 어 진짜 AI를 석사에서 전공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음, 그 3년 반 다니는 거 똑같이요? 정말 어렵네요, 질문이. 저는 그래도 대학원에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학위가 주는 간지가 좋아요. 저는
석사로는 만족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정도는 하고 싶다. 하지만 2년 만에 졸업을 했으면 참 좋겠죠? 석사를 할 거면.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대학원을 간 것도 대학원 간 건 후회하지 않는데, 이제 좀 계속 선택을 회피하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 연구가 저랑 잘 안 맞는다는 거는 대학원에 첫 학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만둔다는 거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 그런 태도가 저는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들어갔어도 1, 2학기쯤에 그냥, 아, 교수님 저 그냥 석사로 졸업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냥 평범하게 2년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선택으로 비롯해서 이제 제가 거의 CNS 저랑 같이 입사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거의 탑 5에 들어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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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은 그 기술을 갖추고 들어간 건 전혀 아니었어요. 랭그래프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AWS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신입 교육을 다 같이 받고, 그거는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교육이고, 기술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각자 팀에 가서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실 뭐 저는 Git 쓰는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강의 같은 거를 이제 듣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파이썬 헬로 월드 하는 거부터 강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재택할 때 그거 강의 틀어놓고 자고 너무 좋았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채로 들어간 건 전혀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그 팀장님도 막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뭔가 딱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또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러닝 페이지를 되게 고려를 잘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 하는 거 이제 인수인계 받았을 때 뭐 람다, AWS 글루, 이벤트 브릿지 이런 거 한 개도 몰랐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혼자서 막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되게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이만큼 있는데 뭐 테이블 뭐 몇십 개 적재해야 되고 지금 LMS 원천이랑 데이터마트랑 다른 거 맞춰야 되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3주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한 2달 반 정도 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제가 괜히 존경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경할 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기술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어, 신입사원한테 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지금 너무 다들 스펙 좋으시고, 너무 다들 기술적으로는 사실 제가 뭔가 말을 얹기가 민망할 정도로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팀장님도 제가 팀장이 옆자리라서 이제 이번에도 수시 채용하면서 면접을 많이 보셨는데 지원자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뛰어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게 정말 뛰어난 지원자들 다 뽑아놓고 딱 이제 입사 딱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리제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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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첫 번째 질문이 왜 LG CNS AI 엔지니어로 지원했냐? 이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서류 난사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서류 난사를 하는데 최대한 비벼볼 만한 직무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제 CNS도 원래 DS 직무랑 AI 직무 나눠져 있었는데 DS 직무가 AI 직무로 통폐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DS에 별로 수요가 없다. 데이터 사이언스 랩인데 DS에 그렇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통계학과니까 약간 그래도 뭐 AI 뭐 빅데이터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한번 비벼볼 만은 하다 해서 네, 쓰게 됐고요. 다른 회사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저도 취업이 간절한 입장이었으니까 제가 막, 이 직무는 나랑 별로 안 맞아 이러면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회사에, 써볼 만한 모든 회사에 최대한 가까운 저가 전혀 모르는 거라도 최대한 가까운 거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비벼가면서 자소서를 쓴 거죠. 다른 회사도 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한 거를 찾아서 지원을 했고, 코딩 테스트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코딩 테스트 있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있는 직무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했답니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이 LG CNC는 좀 특이하게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코딩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근데 코딩 테스트 그 볼 때 이 결과는 이미 너네 최종 합격했으니까 그 합불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근데 응시는 꼭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도 아직 그 결과가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될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최종 합격하고 나서 코테를 응시를 했죠. 저 빵점 맞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거 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배짱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가 있는 직무도 많겠지만, 저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준비할 그 시간에 서류를 하나 더 쓰자라는 나름의 전략으로 코테 없는 직무만 골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말을 잘해야겠는데요. 어, 아, 이제 이런 협업을 많이 해봤다? 근데 사실 자소서가 분량이 적어서 데스랩까지 쓸 여유는 없긴 했지만요. 이 정도 나는 협업을 해봤다. 이런, 그리고 사실 좀 지어내기도 했죠.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사실 안 했는데.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공식학회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서 활동했다. 이거 쓸 수 있잖아요. 공식학회 맞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연세대인 게 진짜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아니, 그 진짜 도움이 돼서. 근데, 제가 데스랩에 왔으니까 데스랩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기로 들어왔는데, 어,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 제가 왜 뽑힌지 모를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들어왔어가지고, 사실, 네. 활동할 당시에는 학회에 진짜 도움이 안 되는 학회원이었는데, 네. 이렇게나마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선형대수, 미분적 분학도 안 듣고 들어왔었어요. 그 문과잖아요. 저는 사회학과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학회에서 막 누가 세미나 이제 발제하는데 PDF라고 하길래 전 PDF 파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사실 학회에서 제가 뭐를 도움이 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살았던 저도 지금 AI로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사람 인생이 모르는 겁니까? 아시겠죠? 네, 아까 또 질문, 네, 네. 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다른 거지만 대부분 고객사 니즈가 요즘 뭐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어, 그 어플로 이제 대화 형식으로 나 지금 뭐 자기한테 송금해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송금이 되는 그런 거 만들어 달라. 이러면 만들어 주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네.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셔도 되고, 어, 그런 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어 있는 거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제 금융권이나 보니까 폐쇄망을 쓰긴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그리고 다 저희 조직에서 저희 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여러 조직에서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는 누가 하고 DB는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그것까지 벌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AI 역량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아, 이것도 이제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이 돼서, 사실 AX 애널리틱스 팀에서 팀원들이 다 같은 프로젝트에 있는 게 아니라 A 팀원은 모 프로젝트에 있고 B 팀원은 모 프로젝트에 있고 이런 식이고요. 그 프로젝트마다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프로젝트 리더가 있어서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른 팀의 조직 소속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비스는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AI 서비스 로직, 내부 로직만 담당한다 되어 있고, 그게 띄워져 있는 서버랑 플랫폼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그 고객사가 일본 고객사인데, 일본 고객사랑 소통하면서 이제 LMS를 관리하는 거는 또 다른 조직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막 정확하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할 분담은 되어 있고, 이제 저도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AX 애널리틱스 팀이어서 우리는 AI랑 DS 로직, 내부 로직만 담당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AI를 하려면은 이제 이거 파고 가다 보면 개발 지식도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개발 지식을 물론 알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좋은 건 맞지만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이런 것이 저희 나름의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음.
비나우에서 인턴 했던 거는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업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그 이제 보면은 25년도 8월에 졸업을 했는데 25년도 3월에서 5월에 그러니까 석사를 아직 석사인데 신분이 석사 학생인데 그때 인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워낙 오래 다녔다 보니까 석사로 졸업해야 될 요건은 2025년 초에 2025년 1월, 2월 이때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미 그때 석사로 전환하고 박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 2025년 1학기는 신분만 학생이고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턴을 할 수가 있었고 그냥 저는 그때도 막연하게 그냥 그 자소설닷컴 뒤지다가 마침 공고가 올라왔길래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네? 지원해보자. 그냥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붙었는데 데이터 분석을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저희가 통계학과나 뱃사람에서 하는 데이터 분석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회사니까 광고를 띄울 거 아니에요. 광고 클릭률, 뭐 시청 시간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구글의 지표로 다 뜨는데, 그냥 그거를 보는 거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가 생각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네? 라고 되게 실망을 했고, 제가 실제로 한 업무는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회사에서 화장품을 시딩을 하잖아요. 유명 인플루언서들, 틱토커들 이런 사람들한테 화장품을 뿌리고 우리 거 써보고 리뷰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시딩 할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이 팀 직원들이 틱톡에 항상 들어가서 내려보면서 진짜로 그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틱톡 같은 거 전부 크롤링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좋아요가 몇 개고 뭐 팔로워가 몇이고 해가지고 골라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 작업을 하나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시딩을 하려면 이메일로 이제 협업 제안을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이 이제 수백 통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한 번에 그냥 전송을 하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이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응답률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메일마다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구누구님, 이 이름 바꿔야 되고, 뭐 어떤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좀 개인화, 퍼스널라이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보내려는 사람마다. 근데 그러려면 결국 사람이 그걸 한 통 한 통 다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꾸면서 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 소속만 되어 있었지 퍼포먼스 마케팅은 하나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 마케팅 팀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각화 보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여기 진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뭐 이제 좀 대시보드 만들어서 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뭐 좀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저도 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비나오에서도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가 전혀 없고, 정말 이쪽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안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건지 모르고 뭐가 어려운 거고 뭐가 쉬운 건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순수하게 원하는 걸 막 말하셔요. 그냥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셔요. 제가 듣기에는 아니 황당한 좀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CNS에 자소서를 쓸 때 이 팀원들, 이 조직 사람들, 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없고 무지한 이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서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정말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은 개인 프로젝트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에 가는 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인 것 같고 논문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개인 프로젝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읽으셔야겠네요. 네. 아, 네. 저처럼 조금 이제 사회학과 같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완전 딥하지 않다 하시면은 막 논문까지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과가 인공지능 학과시고, 진짜 그 루트로 이제 이 테크를 딱 탄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네, 그냥 그래도 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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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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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인사팀마다 엄청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인사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게 막 그 사이에 막 뭐 대단한 걸 했다 이 정도가 아니어도, 본인이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진짜 방황을 했어도 내가 이 기간 동안 방황을 했다. 방황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나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나 이 회사에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또 방황 1인자잖아요. 석사를 3년 반을 한 사람이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대학원을 3년 반을 다녔는데 왜 석사십니까? 왜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니까 그거를 커버를 쳐야 되니까 이제 이유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만든 것도 이야기를 만든 것도 맞지만 또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 것도 아니어서 그냥 저는 진짜 뻔하고 되게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는데 진정성 있게 자소서 쓰고 면접하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명할 수 있고 본인이 거기 그 시간에 당당하다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채팅을 볼 수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왜 AI 리서치 같은 데는 생각을 안 해봤냐라는 거였죠? 만약에 제가 취준할 때 공고가 있었으면 썼겠죠? 근데 아마 제 기억상 제가 취준할 때 AI 리서치는 공고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저 뭐 LG U 플러스도 그때 당시 공고 있어서 썼고 그냥 진짜 오만때만때 다 썼었어요. 그래서 안 가리고 다 썼습니다. 기업에서 연구직과 개발직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음, 연구직은 연구를 하고 개발직은 개발을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연구직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가 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선행 기술? 조금 미지의 영역을 탐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발직은 저희 같은 사원, 선임 이쪽은 딱 지금 납기가 있고 거기까지 내야 되는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게 네, 확실한 차이이긴 하죠. 어떤 차이가 어떤 차이가 궁금하신 걸까요?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최근 또는 향후 IT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 혹은 기술적 토픽.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CNS는 그냥 이것도 제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간에 잠깐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그래프DB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 이게 앞으로 그 팔릴 여지가 있는지 그래프DB라는 걸 한번 알아보자 해서 그거를 살짝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아 이거 별로 그다지 쓸만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서 일단은 묻어두게 됐고요. 그리고 어 이제 슈퍼 에이전트였나? 아무튼 뭔가 에이전틱 AI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런 것도 저희 팀원분이 하시다가 네 가셨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CNS에서는 요즘은 음, 그 일단 첫 번째는 플랫폼. 저희 LG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랑 플랫폼 관심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RX, 로보틱스에 관심 많은 것 같고, 세 번째로 그냥 이런 일반적인 프로젝트 수주하는 거, 보통 랭그래프나 랭체인 이용한 LLM 프로젝트들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이?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신 게. 네, 네. 음, 저,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어, 영어는 제가 오픽 그 제일 낮은 거 뭐죠? IM1? 저 오픽 IM1이거든요. 그걸로도 붙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영어 오픽 근데 토스는 뭐 조금 높은 거 나왔어요. 그래서 토스라고 넣은 것 같고 토익을 제가 원래 900점대였는데 그 만료돼서 다시 치니까 800점대가 나와가지고 그냥 점수를 안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을 이렇게 계속 인사팀처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학점을 그래도 너무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 근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CN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뭔가 나는 프로젝트 단위로 딱딱 들어가가지고 딱 솔루션 하나 만들고 치우고, 하나 만들고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사원이 맞을 것 같고, 나는 조금 연결성을 가지고 뭔가 하나를 계속 파면서 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행 기술이라고 하죠. 아직 잘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파보고 싶다 하시면 연구직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어가지고 네. 만약에 CNS에 입사를 하신다면 어느 둘 중 하나로 이제 이제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원이 됐는데 연구 조직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입사한 지 1년인가 지나면은 그 조직 이동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음. 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준비를 시작하면은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막 이것까지 진짜 이것까지 하고 준비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여기까지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한다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취업에서 취준에서 생명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물량 공세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난사를 무조건 많이 해야 확률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쓰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소서도 쓰는 실력이 늘고 아, 어떻게 좀 써야지 이렇게 쓰는 게 좀 나의 방향성에도 맞는 것 같고 좀 매력적이게 보인다라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 취준이란 거 자체를 너무 외면하고 싶잖아요. 근데 외면하면 안 돼.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29살의 신입사원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물론 장단점 있죠. 어, 사실 장점보단 단점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본사가 이제 마곡나루에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출퇴근을 본사로 안 하고 그 고객사로 하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죠. 만약에 프로젝트마다 출퇴근 장소가 달라지면, 네. 그런 점이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거나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의 일을 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항상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 되는 점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자기 회사의 자기 서비스를 개발하면은 을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근데 회사의 본질 자체가 SI 기업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네, 불편한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나는 하던 거 계속 붙잡고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데 딱 그냥 정해진 기한 안에 고객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딱 하고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사람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우선은, 저도 일단은 아직 고객사 프로젝트는 안 나가봤고 계속 본사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 그 도메인, 만약에 그냥 사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금융공공사업부, 화학전지사업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쓴 자소서나 그런 거에 기반해서 그래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 동기는 전전 출신이거든요. 연대 전전 출신인데 그래서 전자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고객사가 LG전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저도 이제 한국은행 프로젝트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되게 메인으로 자소서에 썼더니 금융 쪽으로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도메인 지식을, 저희가 만약에 신입사원 입장에서 바로 습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거기 계시는 PM님들, 총괄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쌓이겠죠, 지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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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박사까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석사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쓴 건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대학원이랑 안 맞아도 석사 학위 정도는 존버하면 나온다라는 생각이어서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석사라는 것이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맞든 안 맞든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박사감인지 아닌지가 딱 견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스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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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제가 막 자세하게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DS 직무도 원래 있었는데 이제 니즈가 없어져서 없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직무도 이 정도 AI 해서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저희 CEO가 대답해야 될 질문 같아요. 그래서 답을 못 드리겠고요, 제대로. 그냥 저는 사실 지금은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의 업무에 적응하는 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엘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LG 플러스 공무원인데요. 그러니까 LG에 한번 들어오면 안 잘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거 플러스 LG CNS가 약간 이직 발사대 같이 기능하는 약간 연대가 서울대 발사대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좀 기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여기서 진짜 프로젝트 빡센 거를 좀 많이 하면은 이제 금융권 같은 걸로 저는 만약 이직을 한다면 금융권에 가고 싶어서 금융권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에 최소 5년 이상 지났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지금 회사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생활이 이렇게만 지속이 된다면 난 여기에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러게요. 제가 지금 입사 7개월째인데, 음, 어떤 식으로 찾으세요? 네. 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취미 생활이 되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제가 회사 좋다 좋다 하는데, 그래봤자 회사이긴 하니까, 이제 저는 회사가 좋은 이유가 그리고 제 시간을 보장해줘서 좋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회사가 좋은 이유가. 그래서 이제 4시에 딱 퇴근하고, 집에 와서 취미 생활하고, 나의 시간 보장받는 삶을 살아서 매너리즘을 퇴치하겠다. 예방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 질문 공세가 네. 네, 네.
사회학과인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AI 쪽에 취업하는데 맞을까요? 아, 음, 딱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굳이 고르자면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사회학과에서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를 되게 많이 만들었죠. 사회학과에서 왜 응용통계학과 복수 전공했고 왜 거기서 석박사 통합과정까지 가서 왜 그걸 또 그만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소서랑 면접에서 나 이런 삶을 살아왔어 이러면서 이제 썰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썰이라는 거죠. 제 말은. 굳이 그런 굴곡을 위해서 사회학과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학과를 전공해도 되는 건데, 통계학과를 원래부터 전공해도 되는 건데, 굳이 사회학과를 전공해서 막 메리트까지는 없다. 그치만 그렇다고 막 또 비메리트까지도 아니다. 왜냐면 내가 왜 사회학과에서 이런 거 배웠고, 이런 거 해봤는데 나는 이게 더 맞더라 해서 나 이러이러하게 살아왔어.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인가요? 와, 잠시만요.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음, 네. 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저는 해야 되면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LG CNS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업무 중에 원래부터 할 줄 알던 게 진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도 좋아하는데요. 그냥 되게 무모하게 복수 전공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저 복수 전공도 통계학 뭔가 멋있는데 하고 시작했고, 7학기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사 하다가 7학기까지 하던 박사를 그만뒀을 때도 그냥 사실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별일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상이 배짱과 기계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을 얹기가 민망할 정도로 네, 연세대학교 뱃살의 파케원이신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처럼 뭔가 회피성으로 선택하거나 나의 미래를 외면하거나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취업이든 석사이든 박사이든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어, 진짜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대로 살다 보면 몇 년 후에 내가 원하던 거를 성취한 이뤄낸 여러분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뱃살에 박혀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알럼나이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원 선배님, 발제도 잘 해주시고 질문에도 많이 답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